고혈압, 당뇨, 암, 치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거의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염증의 원인이 되는 장 건강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라든가 좋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망률 1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구화된 음식을 따라가면서 1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레 같은 강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후추를 뿌려서 먹게 되면 맛도 더 좋지만 커큐민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좋은 궁합이었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또 음식으로 난치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질병은 식탁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양 하는 것은 결국은 세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세포의 언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음식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긍정을 키우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이요,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이런 대부분의 이런 만성질환은 거의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인체 내부에서는 항상 세포가 재생되고 또 손상된 것을 복구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하고 해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양소는 결국은 음식으로서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음식이 갖고 있는 절대적 영향력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음식으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보력으로 치료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 몸은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그 장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올바른 음식 이걸 드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음식으로 부족한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한다든가 또 충분한 수면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뇌에서 정리하는 여러 가지 리셋의 개념의 어떤 작용,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만성 스트레스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더불어 사는 어떤 사회적 인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삶, 긍정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치명적이다라는 연구가 있듯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삶,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우리는 건강한 장수,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혈관에 좋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럴 때 뭐에는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혈관이 건강해지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해결해야지 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우리 나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모든 그 만성 질환의 시작이 혈관의 염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액을 맑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이거를 건강하게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혈관 내벽인가, 그리고 혈관의 탄력은 어떤가, 그리고 또 혈액의 흐름은 어떤가, 또 어혈, 염증, 뭐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식품들을 모아서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우리는 혈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혈관의 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
코레스테롤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오메가3 이제 이런 것들은 염증도 없애주고 혈전도 이제 제거를 하는 이제 이런 작용이 있고요. 또 혈중에 여러 가지 기름때가 들어있는 어떤 지질 독소를 이제 개선을 해서 혈액을 맑게 만든다든가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 뭐 들깨가루, 호두 이런 곳에 들어있죠. 그리고 또 이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나 녹차 뭐 이런 데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왔을 때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NO, 이제 질산염에 의해서 우리 혈관 내벽이 이렇게 건강을 지켜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 NO와 관련된 것 때문에 노벨상까지 나왔던 분야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비트라든가 샐러리, 무, 뭐 이제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관을 확장을 하고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는 이런 작용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우리 염증의 원인이 되는 장 건강이 악화됐을 때 우리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콩이라든가 콩 발효식품이죠. 청국장 같은 거, 또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역, 김, 다시마, 파래 모든 이런 해조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혈액을 맑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피를 맑게 만드는 좋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혈관의 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콜라겐이라든가 또 혈전을 억제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뛰어난 우리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하는 마늘, 양파, 부추 이제 이런 식이유황을 갖고 있는 이런 재료들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혈액을 우리 이 혈관뿐만 아니라 맑은 혈액을 이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장수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중의 지질,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요법 관리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혈관 내 염증을 없애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거함으로 인해서 동맥 경화를 가속시키는 그런 식품들을 피하거나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이거는 아주 혈액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이제 식품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또 실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끊지 못하고 습관화돼 있으면서 계속 그러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액을 이제 오염시키는 이런 식품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런 식품들을 이제 우리가 제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라든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또 포화 지방이 많은 우리 육 가공품입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 뭐 이런 거, 베이컨, 내장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혈액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설탕이라든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이제 이런 설탕 시럽이라든가 탄산음료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튀긴 음식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그 패스트푸드 음식들이죠.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치킨, 뭐 돈가스, 튀김류, 감자튀김 뭐 이제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방을 이야기하다 나면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지방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지방과 당을 멀리하고 항염, 항산화 이런 어떤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트랜스 지방에다 설탕을 조합을 했다. 예를 들면 도넛이라든가 크림빵이라든가 과자 같은 경우죠. 이거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올리브유, 채소 중심의 식탁은 최적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결국은 이제 우리 혈액을
공급하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최고의 핵심 장기죠. 그래서 그 심장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의학계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미국의 사망률 1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 서구화된 음식을 따라가면서 그 급증하고 있는, 그래서 1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심장에 좋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천연 질산염, NO죠. 산화질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고 심근의 그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저는 이래서 이 산화질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관을 관리하는 감독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감독관이 많이 들어있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우리 식품 중에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는 뭐 하이퍼텐션 저널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어떤 심장병 예방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게 감소가 됐다, 이런 연구 논문도 있을 정도로 이 비트를 우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늘입니다. 이 마늘은 천연 항고지혈약이기도 하고요. 또 항동맥 경화제이기도 하고, 또 몸을 여러 가지 해독하고 혈관의 탄력을 만들어내는 이런데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늘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강황입니다. 이제 요즘에 강황의 중요성을 많이 알으셔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강황을 사용한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직접 강황을 밥에다 넣어서 드신다든가 강황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강황은 심근의 염증 억제와 그 재색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 강황은 산화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인체 유익한 작용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 이러한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강황을 드실 때 강황에다가 후추를 조합했을 때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카레 같은 강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후추를 뿌려서 먹게 되면 맛도 더 좋지만 사실은 그것이 커큐민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좋은 궁합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를 식탁에서 항상 꾸준히 관리하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아주 전반적인 혈액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미역국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미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바다에서 살면서 굉장히 미끈미끈한 이제 점액질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점액질 자체가 미역의 입장에서는 그 거칠은 바다에서 자기의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한테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방어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1차 면역과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미역이라든가 여기에는 북고이단이라든가 알긴산이라든가 이런 항산화 역할, 항염증 역할, 그리고 그 혈전, 뭐 이런 혈전을 없애는 이런 작용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뭐 더 나가서는 항암 작용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그런 해조류 미역에다가 표고버섯을 이제 저는 많이 넣는 것을 지난번 코로나 때도 많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제 권유를 드렸는데, 표고버섯은 주로 습한 지역에서 생존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습한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표고버섯이 가졌던 생명력의 이론은 뭐냐면 그 습한 지역에 있는 그 습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습한 지역에서 잘 번식하기 좋은 세균을 이겨내는 거죠. 보통 습한 지역에서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들이 이제 번식하기 좋은데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 혈관 내벽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맥에 쌓여있는 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습을 없애는데 이 미역
팥과 표고버섯이 만났을 때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용이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다가 들깨가루를 혼합을 하게 됐을 경우는 가장 양질의 우리나라 분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좋은 오메가3. 저는 들깨가루를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미역, 표고버섯, 들깨가루의 만남은 최상의 혈관을 위해서 태어난 음식의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관이나 심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중에서는요, 저는 이제 몇몇 가지를 꼭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식사. 그러니까 아침 식사 거르지 말고 가급적이면 하루 3끼를 드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하나의 우리 몸에 규칙적인 하나의 정보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생체 시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건강 리듬은 심장의 어떤 리듬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제 이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는 저온 요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고온으로 해서 변질된 기름이 생겨나서 산화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저온 조리를 해서 하는 그런 음식들을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튀김이라든가 직화구이, 볶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찌거나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발효하거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된 식용유를 가급적이면 재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볶음용으로 쓰지 말고 무침용, 저온 요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 독소라고 해서요. 이제 이렇게 우리 빵을 구울 때도 바깥에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구워지고 고기를 구울 때도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구워지면 이제 그걸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혈관을 망가뜨리는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 독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갈변 조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갈변된 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어혈을 만들거나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만성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식습관만 조금만 바꾸어도 상당히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는데 항상 식사를 하실 때 먼저 채소를 조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요 순번 하나만 바꾸어도 굉장히 그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분 섭취의 패턴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식사 직후에 과도한 수분은 소화에 장애도 주기도 하지만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에 여러 가지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심장에서는 혈액을 위장으로 보내고 위장으로 보내는 바람에 심장 자체가 스스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심장 부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과도한 수분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자기 전 최소한도 2시간 전, 그러니까 1시간이나 2시간을 남겨놓고 많은 물을 드시고서 바로 잠을 주무시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기 전에 물을 드시려면 항상 최소한 2시간 전에 드시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요. 또 더불어서 아침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해독을 하는 시간이죠. 아침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물 한 컵 이렇게 드시는 이런 생활을 잘 가져가면 이 건강한 심장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인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뇨병의 올바른 이야기는 고혈당증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의 당이 높아졌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인슐린 작용에 이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질환이죠. 그러면 이 당뇨병은 그냥 단순히 혈당이 높아졌구나. 이제 이것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 인체 신진대사에 전반적인 어떤 그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당뇨에 대한 것들이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고혈당증, 혈액이 끈적끈적한 그런 당으로 이렇게 차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혈액에 트래픽이 걸린 겁니다. 이제 차가 밀리듯이 당이 너무나 꽉 차서 이렇게 해서 혈당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혈관에 이제 손상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이 결국은 이제 망가져서 서서히 여러 가지 신체에 어떤 질환이 생겨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이런 질환의 시작이 바로 당뇨병, 고혈당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급성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이제 경우가 있고요.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는 주로 이제 당을 이미 앓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에 당이 또 갑작스레 떨어졌을 때 이제 고혈당성 혼수 상태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돼서 생명을 굉장히 아주 위태롭게 만들거나 뇌 손상을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급성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저혈당 쇼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문제는 이제 급성 합병증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우리 몸을 이제 이게 무너뜨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만성 합병증인데요. 만성 합병증 중에 하나는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곳으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눈의 당뇨병성 망막 변성 이제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망막 중에서도 황반 상이 가장 잘 매체해야지 되는 그 자리가 우그러뜨리고 망가져 버리는 황반 변성 이런 상태가 돼 버리게 되면 아주 눈이 실명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콩팥이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거 해서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신장이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신경 손상으로 오면서 말초 신경 변증 이런 것들이 와서 손끝이 저리다든가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다든가 계속적으로 신경통처럼 통증이 이제 있다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그 심혈관 계열에 심각한 타격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엄지발가락을 이제 절단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본인이 당이 있으면서도 그 당에 대한 무서움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상시 하던 그냥 생활 습관 그대로 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그대로 드시고 이러는 상태에서 약을 나는 당뇨약을 먹고 있으니까 걱정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리하시던 분이 발끝에 자꾸만 염증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점점 염증이 커져가면서 결국은 이제 염증 부위가 너무나 커지니까 병원에서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당을 앓고 계시는 분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평상시에 이 당으로 인해서 우리 정상적인 어떤 영양이 세포에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어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몸을 신체적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뇨라고 하는 이런 질환을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을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 부모라든가 이제 부모에서 있으면 이제 특히나 당뇨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평상시에 식사량이라든가 식사의 종류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이렇게 좀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곁들여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부모가 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이 걸릴 수밖에 없는 멍해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가 당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관심 있게 관리해야 될 분야가 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지 그것을 멍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또 비만과 대사증후군. 비만은
당연히 당을 만들어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당이 생기게 되면 또 비만과 연결이 되고 대사증후군이 생겨나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몸 전체가 아주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만과 대사증후군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제 가공식품이라든가 칼로리 식사,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식사, 뭐 이런 것들, 또 불규칙한 식사, 우리 계속 식사 이야기하면서 지속했던 그런 것들이 당뇨병의 아주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것은 정말 또 중요한 우리 놓치기 쉬운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임상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약사님, 저는 정말 식사를 많이 안 하거든요. 식사 소식하죠. 운동도 참 열심히 하죠. 병원에서 주는 약도 참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당이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다 저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한 돈도 찾아갖고 나오듯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고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당을 이렇게 세포에다가 갖다가 정상적인 어떤 이런 대사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 당이 증가해서 이 높은 고혈당 상태를 유지해서 언제든지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성 스트레스, 현대인이 갖고 있는 만성 스트레스도 아주 강력한 당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하나는 수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노화 과정이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과거 같으면 이미 그 만성 질환에 노출되기도 전에 우리 생을 마감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일을 60에 끝내놓고 90까지 사는 마지막에 노화 과정을 갖고 가는 그 기간이 생기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어떤 이런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지면서 당뇨가 또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설탕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설탕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빵입니다. 그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서 그 혈당을 확 올려주는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주 주범이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 혈당 지수라고 얘기하는 GI 지수가 한 80에서 95 정도로 설탕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잼이라든가 마가린, 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곁들여진다면 인슐린의 폭주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튀김, 감자칩이 있는데 이 감자는 익히게 되면 GI 지수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더 치명적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기름과 전분이 결합해서 혈당, 그다음에 염증, 지방간 이렇게까지 이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자튀김이라든가 감자칩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달콤한 음료죠. 콜라,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라고 얘기하는 이런 액상형의 이 당은 가장 빠르게 당을 끌어올려서 우리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이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찹쌀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찹쌀떡이라든가 인절미라든가 이런 떡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금 전부 다 농축하고 다져서 응축해놨기 때문에 하나를 먹었지만 사실은 우리 밥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쌀을 한꺼번에 먹는 거나 비슷한 이런 결과를 만들고요. 특히 이 찹쌀 같은 경우에는 그 GI 지수가 굉장히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당을 올리는 이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어떤 특정 짓는 것보다도 소식하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고 기름지거나 튀기거나 이런 열을 가한 음식을 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어떤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당을 조절하는데 좋은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우선 첫 번째 콩을 꼽고 싶고요. 이 콩은 정말 당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당을 이렇게 서서히 흡수시켜지는 우리 슬로우하는 이런 천천히 대사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당의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내고 당을 이렇게 잘 조절해 주는데 매우 좋은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게 콩입니다. 그래서 콩 자체를 청국장 형태로 드셔도 되고 끓여서 두유 형태로 콩물을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식초와의 만남이죠. 콩을 식초에다 담궈서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울거내게 되면 이제 초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 초콩을 꾸준히 드시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콩을 첫 번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식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초는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이 당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의 작용을 20% 정도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아밀라제 그러니까 당이 우리 몸 속에 분해가 돼서 들어가는 속도를 이게 조절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초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는 TCA 사이클을 정상화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고요. 또 비록 신맛이지만 이것이 인체에서 다 대사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결국은 알칼리화되기 때문에 인체의 산성화를 막아서 각종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용까지 갖고 있는 것이 식초이기 때문에 식초 추천드리고요. 또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갯벌 음식입니다.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체의 신진대사에 필요로 하는 많은 미네랄을 포함해서 특히 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연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음식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나오는 가령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몸의 해독 능력을 뛰어나게 만드는 마늘과의 만남 이래서 갯벌 식품과 마늘을 같이 해서 가령 마늘탕 두 개를 끓여서 이렇게 이것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정말 당이 약의 수준에 가깝게 조절이 잘 되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자연의 단맛을 가진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양면의 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 지수, GI 지수라든가 혈당 부하 지수, GL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명하게 이제 우리가 잘 선택하면 과일도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GI 지수가 38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50 이하가 됐을 때 GI 지수가 이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과는 38 그리고 팩틴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고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두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두는 GI 지수가 40에서 50 정도는 되지만 여기에는 식이섬유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이 갖고 있어서 자두 역시 당뇨 환자가 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과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자몽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몽은 이 대사를 원활하게도 도와주지만 몸 안에 염증을 완화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서 자몽을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제 뭐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채소라고도 분류할 수 있지만 저는 토마토를 또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토마토는 GI 지수가 15에서 잘 숙성이 돼서 30이 넘지 않는 아주 가장 적은 GI 지수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복부 지방을 없애주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리고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그런 경로를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 해서 당뇨에 매우 도움이 되는 연구 임상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마토, 자몽, 블루베리, 자두, 사과 5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은 유전적 요인보다 식생활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문제점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지방간이라든가 당뇨, 염증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죠. 식이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잘 조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제 간호 현대의학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현대의학이 마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요. 또 중요한 만성 질환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질환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료 중심 의학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예방 중심, 그리고 회복의 중심. 이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야기할 때 약물이나 수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병을 억제하는 데는 현대의학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문제에서 현대의학은 지금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음식 이를 통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건 전부가 음식이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에피제네틱,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인 내용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 몸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후성 면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매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에피제네틱 신호를 관리하는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음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은 열량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식물이 갖고 있는 이런 파이토케미칼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꺼는 이런 굉장히 훌륭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메칠레이션, 아세틸레이션 뭐 이런 등등의 용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 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음식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은 유전적 요인보다 식생활에 이라든가 어떤 그 환경적 요인에 훨씬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만성 질환은 약으로는 치료하기가 이제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도 완치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어떤 이런 식이요법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그 핵심 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 문제점 참 많습니다. 우선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당이죠. 그리고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 지방간이라든가 당뇨, 염증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제 여기에다가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 우리 장내의 미생물까지 이제 파괴가 되면서 건강이 아주 굉장히 휘청거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고요. 또 하나는 현대인들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생활의 패턴이 식사를 천천히 줄이고 음미하는 식의 식사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식사, 그리고 또 불규칙한 식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분비 상태를 균일하게 만들지 못해서 결과론적으로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의 리듬,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제 많은 만성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 과도한 액상, 이제 그런 액상 그런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칼로리가 굉장히 이렇게 과잉되게 들어오는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달달한 커피 또 음료수 뭐 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포만감이 없죠. 식이섬유도 없고. 그런데 칼로리는 과잉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또 함정에 빠뜨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지방과 단백질의 불균형입니다. 붉은 고기라든가 튀김 위주의 단백질 섭취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메가3와 오메가3의 그 적절한 비율이 굉장히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6가 이제 과다하게 들어오면서 염증성 체질로 전환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사 패턴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장내 미생물의 그 유익균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질 못하고 유해균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결국 면역력이 약화되고 또 피부에 여러 가지 독성이 나타나고 호르몬 대사에 이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계속 이제 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음식.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이건 나쁘다 좋다 다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암 물질 1군으로 분류한 이제 가공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질산염이라든가 아질산염 이런 것들이 그 인체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이제 발암 물질로 전환이 된다든가 또 고온 가열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췌장암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이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로 변환이 된다든가 또 과도한 나트륨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이런 가공육을 먹게 되면서 혈압이 상승되고 심혈관 질환이 악화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꼽으라면 가공육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패스트푸드 이제 예를 들면 감자튀김이라든가 치킨, 마가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런 것들이죠. 트랜스 지방은 이제부터 용어 정리를 좀 바꾸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염증 폭탄이라는 용어로 바꾸시면 훨씬 더 실감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염증 폭탄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변형된 지방이 되면서 세포막과 호르몬 대사를 교란시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상승하고 HDL은 이제 저하가 되는 그래서 결국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또 당뇨병이라든가 치매 위험이 이제 증가가 되고 또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나니까 우리가 영양이 들어왔는 것을 세포막이 제대로 이제 받아줄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몸이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설탕이 과다하게 이제 이렇게 설탕을 더 집어넣어서 만든 음료들이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
우리 탄산 음료니 뭐 그다음에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당 커피 이런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판매하는데 실제는 음료로 섭취하는 그런 설탕이 훨씬 더 위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꾸 과잉 섭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지방간이라든가 대사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신쌀, 신밀가루, 신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뿐이 제거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 지수만 높아진 식품을 우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대사성 질환에 노출되고 체중은 증가가 되고 많이는 먹었는데 올바른 영양이 균형 있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피로감은 이제 증가되는, 그렇게 하면서 장 점막을 또 자꾸 자극을 해서 장누수 이런 현상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몸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줄이자.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인공 감미료라든가 식품 첨가물이 다량 들어있는 이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바꿔야 될 식습관이 있다면, 저는 지금 앞에서도 이제 그 문제점을 쭉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우리는 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한번 식습관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을 드시게 되면 이 가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첨가가 되는 나트륨,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인공 첨가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해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야식이라든가 이럴 때 이것을 간식의 개념으로 또 습관을 하는 이런 습관화 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하고 억제하는 이런 마음가짐,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커피, 탄산,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수분 대사에 이제 많은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소화불량, 장누수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제 저는 이 제안을 하기를, 어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가 가공된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중심으로 식사를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신토부리, 제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많은 어떤 우리 조상분들이라든가 우리 여기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오던 어떤 조리 방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저는 가장 이 식사의 그 올바른 식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한 어떤 영양소 중심의 식사보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균형이 잡히도록 한 그런 식단이 저는 가장 아주 무난하고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 된다면 식이섬유를 좀 더 충분히 이렇게 챙기는 이러한 식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장 건강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게 발효한 음식, 특히 청국장, 김치, 된장, 뭐 묵은지 뭐 이런 등등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발효 음식을 식탁에서 한 끼만이라도 좀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식단을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식습관에 5가지 제가 질문표를 이렇게 던진다면, 몇 끼 채소가 있었나, 단백질은 포함됐었나, 또 천천히 씹어서 먹었나, 공복 시간은 있었나, 가공식품은 피했나, 이런 식의 내 나름대로의 이제 올바른 식습관을 향한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식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하나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인데 우리 쾌변을 위해서는 바로 수용성, 불용성의 어떤 그 적절한 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은 대부분 채소라든가 해조류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이제 많이 들어있으면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잘 조합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전자피라고 해서 질경이 씨앗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음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변비 환자분들이라든가 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의 그 증상을 개선시켜줄 목적으로 약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귀리, 오트밀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제 그건데 여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을 이제 억제해주는 아주 건강한 곡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 성분들이 많아서 면역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십자화과 채소죠. 양배추라든가 그 브로콜리, 이제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비라든가 설사 이제 이런 것까지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치커리 뿌리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채 이제 우리가 먹을 때 거기 사과에 있는 펩틴이라는 수용성 성분 그 리그난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변비와 설사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일반적인 내용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청국장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청국장에는 수용성, 불용성 모든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아주 단백질까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이소플라본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 이상의 그 다양한 건강에 이점을 주는 이제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를 또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역이라든가 이런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만들고 우리 몸 안에 1차 방어선이라고 하는 점막 조직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정말 하나가 두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뭐 10가지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정말 좋은 작용이 기대가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조류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나나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참 맛있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라든가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지만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팽이버섯을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팽이버섯은 장 건강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풍부한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이 팽이버섯을 잘 활용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청나게 대변량이 많아졌다. 대변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이렇게 대변이 많이 나오다니 이럴 정도로 이 팽이버섯은 아주 굉장히 좋은 양질의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팽이버섯 값도 싸고 이제 쉽게 우리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쾌변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하모니에서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러나 여기서 딱 이 중요한 점의 하나는 식이섬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야만이 그래야 이 식이섬유의 작용도 좋아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변을 볼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이 유지된다. 그래서 식이섬유 플러스 충분한 수분 섭취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바나나가 비피더스 균을 증식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녹색 또는 좀 덜 숙성된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게 탄닌 성분, 그다음에 저항성 전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껍질에 검은 점들이 박혀서 시장에서 바나나를 파시는 분이 상품성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막 이렇게 싸서 주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 바나나를 갖고 오시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바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바나나를 드시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식품을 드실 때 항상 물과 함께 섭취를 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바나나는 그 유효 성분이 바나나 여기에도 있지만 껍질 가까운 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인체에 작용하는 유익한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껍질 가까이에 있는 성분까지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드시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바나나를 드시는 방법으로 이제 사과와 바나나를 이렇게 끓여서 스프 형태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과와 바나나를 같이 갈아서 이제 스무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포만감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이런 아주 지속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바나나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바나나하고 콩을 섞어서 이제 우리 소위 바나나 두유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나나 두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방법. 그 이외에는 치아 씨드라든가 바질 씨드라든가 젤 형태를 잘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재료들하고 바나나와 함께 이렇게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바나나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어떤 치즈라든가 우유라든가 고지방 유제품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잘못 곁들여지면 일부 사람들한테 유당 불내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장내 가스가 생겨나고 변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바나나를 드셨는데 드시는 그 옆에 같이 드시는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 다시 이야기하면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것들을 드시게 되면 그만큼 장 운동이 지연되고 바나나 혼자서 배변을 만들고 장을 해야 되니까는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한다든가 이제 특히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장 운동이 활성화가 돼서 배변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이 카페인의 그 탈수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변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악화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치즈라든가 유제품, 정제된 탄수화물, 튀김류, 그 다음에 카페인 과다 섭취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충분한 물과 이렇게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은 장 건강이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장은 우리 몸의 생화학 정제 공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손상되거나 저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신장 질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신손상이죠. 신장이 이제 급하게 망가진 건데요. 갑작스럽게 신장 기능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급성 신손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탈수,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마라톤 같이라든가 지나치는 운동이라든가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급성으로 찾아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약물, 그래 진통 소염제라든가 항생제를 드시고 난 후에 감기 같이 이렇게 감염성 질환, 그래서 간혹 이 감염성 질환의 경우가 이제 급성으로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모기에 이제 감기가 이제 오게 되면 우리는 인후염이라고 해서 목이 굉장히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세균이 우리 몸속에 깊이 들어가서 신장까지 침투를 해서 심장에 염증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임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장에 감기가 걸렸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신장에 감기가 그냥 감기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악화가 됐을 경우에 신장이 너무 순식간에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급성 신장염 이제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자.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성이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성 신장 질환이 문제가 됩니다. 이 만성 신장 질환은 3개월 이상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이제 약화가 돼서 차츰차츰 나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원인이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많이 생겨나는 만성 염증, 그다음에 독소 축적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신장 기능이 점차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만성 신질환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 말기 단계에 가서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신장 기능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상태. 그래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이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만성 신장 질환, 만성 신부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이런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매년 2배 이상으로 이제 이 만성 신부전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을 우리는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의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 이런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신장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그 소변을 배설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신장은 단순한 그 어떤 소변 생성 기관이 아니다. 마치 24시간 작동하는 생체 화학 정제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이 아니라 여기 뒤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숨은 곳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신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신장의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그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는 독소는 크게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하고 기름에 녹는 이제 지질 독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신장은 그 중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를 이렇게 배출을 해주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물을 이제 많이 복용했을 때 약물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전부 다 소변으로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이런 독소 배출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을 마쿠에서 조절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게 됐을 경우에 물이 탈수가 되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져서 몸에 부종이 생긴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한다. 그리고 신장이 또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혈압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염분과 수분 조절을 이렇게 해가면서 혈압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또 중요한 역할은 혈액, 적혈구 생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떠나는 그 소변을 맨 마지막에 신장에서 체크를 해서 신장에 들어와 있는 이 산소의 포화도를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면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가 부족하다고 보고 바로 혈액을 만드는 골수라는 기관에 전령을 내보내는데 이 전령의 이름이 에리스로포에친 EPO라고 하는 전령을 내보내서 혈액을 만들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안 좋게 되면 바로 이 기능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산소 부족 증상에 시달리게 되면서 몸 전체가 같이 이렇게 또 쇠약해지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칼슘과
뼈가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미네랄인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것을 신장에서 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신장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런 일들이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 때까지 좀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한데요. 항상 이렇게 이런 우리 몸에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좀 의심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이런 이 건강 관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신장이 망가지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는 소변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계속 거품 소변이 나온다든가, 소변량이 줄어든다든가, 또 소변을 보고 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또 잔뇨감이 남아서 또 소변을 또 보게 된다든가,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면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잦은 야뇨증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신장이 약해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수분 처리를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이제 부종이 나타나는데, 양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발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나고 그것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양말을 벗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그 자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눈 밑이 이렇게 부종이 이렇게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피로감이 나타나죠. 이 혈액이 부족해서 그 빈혈 증상과 유사한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무력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자꾸 어질어질한 혀눈,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몸 안에 독소들이 축적이 되면서 피부가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가 가렵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식욕이 떨어지거나 구역질,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은 혈액의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자꾸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러한 증상들 위에도 여러 가지 신장이 망가질 때 일어나는 증상들은 대개는 다 숨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건강 염려증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들이 여러 날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한번 혹시나 하는 관점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장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뇨와 고혈압이 신장의 가장 큰 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염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몸 안에 수분 축적이 너무 많게 되면 역시 신장의 부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이렇게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단백질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소라든가 크레아티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신장에서 해독을 해야지 되는데, 단백질 섭취가 이제 과잉, 특히 육류 단백질이 과잉으로 섭취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신장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산성식품, 가공식품 이런 거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혈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으로 알려진 저는 인산염이라든가 또 이 칼륨 첨가물들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신장에 여러 가지 부담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분을 좀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과잉 수분 섭취는 오히려 부종을 유발하고 이제 이래 하기 때문에 요즘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해갖고 그냥 무작정 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를 해서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정도의 수분 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하나 신장을 관리하면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일광욕을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신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뒤에 있다고 그러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신장은 안방마님일까요? 뒷방마님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뒷방마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뒷방마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뒷방마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햇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거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게 되면 몸에 추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따뜻한 물에 반신욕하고 조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일광욕하는 거, 햇살을 만나는 것을 절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하나의 건강 신호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식습관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대사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pH가 4.5에서 5.5 정도까지 이게 떨어지면 소변이 산성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조로 이제 pH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4까지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 정 가운데 7이죠. 7이 이제 우리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7에서 14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알칼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7에서 1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H 1이 산성이 가장 강한 상태고요. pH 14가 알칼리가 가장 강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액은 pH 7.4가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혈액은 호메오스타시스 pH 7.4라고 하는 항상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4라고 얘기하면 0.4만큼 알칼리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소변이 산성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pH 4.5에서 5.5, 그 이제 7에서 그만큼 지금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혈액의 입장에서는 pH 7.4를 지켜내야지 되는데 자꾸 혈액이 산성화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산성 물질을 소변으로 버려야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소변이 산성화된 어떤 소변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산성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칼슘이 이제 알칼리성이니까 이것을 혈액에다 섞거나 아니면은 산성화되어 있는 혈액을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그 산성 물질을 전부 다 소변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산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산성비를 맞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염이 생기니까 우리 산성비를 맞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산성 소변이 자꾸 되게 되면 신장은 자꾸 이렇게 녹아내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산성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성 신장병이 급증한다고도 이야기도 드렸고 많이 참 염려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당뇨병이 이제 대폭 증가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당뇨로 인해서 이제 신장의 모세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는 그래서 만성 질환의 원인의 약 40에서 45%가 당뇨 때문에 생겨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혈압이 이제 높아지면서 신장의 미세혈관이라고 얘기하는 사구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암정을 받으면서 이제 혈압이 안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은 신장이 무너지는 위험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공식품이죠. 인스턴트 식품, 고단백, 저질, 식단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혈을 만들고 혈관을 다 틀어막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인산염, 나트륨, 인공 첨가물, 고단백 이런 섭취가 이제 증가되면서 결국은 신장의 전해질 균형과 질소 노폐물 처리에 이제 부담을 받게 되고 결국은 콩팥에 독소가 쌓이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물 남용, 신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약국에 있는 취급하고 있는 약들, 화학적으로 만드는 이런 약들을 이제 약효의 문제에서 바라보지 말고요. 부작용의 문제에서 쳐다보면 절반은 간에 부담을 주고 절반은 신장에 부담을 준다 할 정도로 이 약물들은 대부분의 신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진통소염제, 항생제, 또 일부 한약제의 그 중금속이 잔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장에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약국에서 진통제를 자주 사서 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다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아주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은 단순히 어떤 특정 장기뿐만 아니라 전신의 그 대사 밸런스, 신진대사죠. 이거를 안정시키고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음식이 결국은 신장에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 그 우리 십자학화 채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항암작용, 항염, 염증 없애주는 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하면 십자학화 채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십자학화 채소, 브로콜리라든가 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른 어떤 채소류보다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이런 경로를 활성화해 줘서 결국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류지만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것들은 이 안에 그 아주 유익한 그런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염증을 조절하고 모세혈관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에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의 간접적인 보호작용도 뛰어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장의 염증이라든가 단백뇨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수박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에다가 해독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액 정화 능력을 갖고 있는 마늘 이 두 개를 합쳐서 수박과 마늘을 이렇게 끓여서 주스만 뽑아내면 이제 저는 이걸 수박 마늘 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식초를 조금 섞어서 여름철 음료로 이렇게 쭉 사용하시면 아주 신장 해독에도 매우 뛰어나고 몸의 여러 가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감자 우린물. 그래서 감자를 썰어서 물 속에다 담궈 놔두고 하루 저녁 정도 지나면 감자 물이 우러나는데 그 물을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다가 우리 요즘 많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레몬을 거기다 하나를 짜 놓아서 감자 우린물과 레몬 물을 섞었는 요 물을 매일같이 드시게 되면 이 감자 우린물은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알칼리수입니다. 그래서 pH 7.4에 가장 정조준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자가 우려내는 과정에서 감자에 있는 비타민C, 레몬에 있는 비타민C가 합쳐지면서 우리 여러 가지 그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됐을 때는 또 역시 알칼리성 반응으로 pH를 안정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자 우린물과 레몬물을 섞었는 이런 물, 그다음에 수박 마늘탕 이제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장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동시에 그 어떤 효과를 보이는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 정도를 넘어서 항산화, 항염, 이뇨작용, 대사 안정 기능을 갖춘 이런 과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일의 색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역시 이 뛰어난 과일하면 우선 블루베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 뇌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슈퍼베리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로 평가받을 정도로 블루베리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는 이 안에 이 안토시아닌이나 시아닌, 그래 혈관 보호라든가 염증을 억제해주는 이제 이런 작용들이 사구체를 안정화시켜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도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이제 레스베라트롤이라든가 이제 이런 성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도의 껍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포도 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신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수박 마늘탕을 추천드렸듯이 저는 이 수박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올 여름에 정말 수박 값이 저렴하게 이 시절에 올 여름 내내 수박을 좀 많이 드시어서 우리 콩팥을 건강하게 만들고 콩팥에 껴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해독하는 그런 계절로 올해 좀 뭐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박은 수분 공급
그리고 이뇨작용, 염증 완화 이 3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박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신장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매우 뛰어난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수분을 갖고 있죠. 수박은. 그러면서도 칼륨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을 이제 완화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혈류를 순환을 이렇게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건데, 단지 이미 신장에 질환이 생겨서 신부전 상태로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은 칼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수박을 활용한 방법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또 이 사과가 좋습니다. 이 사과는 알칼리성 과일이죠.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장 보조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사과에 있는 그 펙틴이라고 하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죠. 이것이 장내 독소를 흡착해서 이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과에 들어있는 말릭산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신장 대사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모두 낮추는 작용이 이 사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이 껍질째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난치성 환자를 만나면서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과 한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면서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자를 만날 때 많은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 내 시작이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치유가 되거나 또는 그 질환이 경감이 돼서 삶의 질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성 질환을 접근했던 이런 방법들을 저 아닌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깨달음을 갖고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감이 돼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도 많은 이야기도 드리고 음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식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런 힘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꼭 경험하셔서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제 손으로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을 때 이 차는 제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그분은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지만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가야 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는 손님에 따라서 가야 되는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잘못 휘둘리게 되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공은 나다. 내 몸의 선장은 나다.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병이 나기 전에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이런 건강한 삶,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